나누기를 할 그 우리 동무 이름은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고자행. 네, 맞추시면 상품 있어요. 2번 조자행. 3번 신자행. 4번 고자행님. 5번 고자행. 네, 선생님. 5번 나중에 받아가세요, 선생님. 공부는 이번에 선생님 책 나왔잖아요. 제가 양철북에서 좀 전에 샀거든요. 없으시죠, 쌤? 네. 아까 이 사인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보시는 걸 자꾸. 저는 선생님 소개하는 말 이제 마련하라고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 사시는 얘기가 요 열매 나누기 원고에 적힌 아이들이랑 시 쓰는 일이랑 꼭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원고에 보면 시를 쓰려면 첫 번째 맛보기, 두 번째 시 쓰기, 그다음 세 번째 대먹임, 네 번째 시 이야기 쓰기, 다섯 번째 창작시 발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보셨죠? 요게 선생님 사는 이야기랑 닮았더라고요. 맛보기는 선생님을 보면 좀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맛볼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일단 한번 맛보잖아요. 뭐 두려움 없이 어떤 맛인가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잖아요. 선생님도 자기랑 좀 다른 사람을 그 까닭 하나만으로 아이 새로운 인류인데 신인류라고 이름 붙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 시 맛보기에 다름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시 쓰기는 보면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시 쓰는 것처럼 선생님이 늘 지금 여기 아이들과 살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대먹임은 아끼는 동물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자꾸 떨려가지고 세 번째 대먹임은 교실 일기 가운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책을 있었던 일을 다시 되돌아보는 얘기가 종종 보여요. 선생과 그 학생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또는 똑같은 그 처지 상황을 다시 아이들에게 풀어보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던 길로 한번 가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먹임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 시 이야기 쓰기는 살아낸 얘기를 페북에도 그렇고 뭐 해부에도 그렇고 늘 교실 이야기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발표는 창작시 발표가 시 아이들이 쓴 걸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요번에 적혀 있던데 이렇게 책을 내셨잖아요. 이게 그것과 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썼죠? 네,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게 늘 오랜 동무기는 한데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인 저에게는 선생님이 신인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행이 더 잘 어울리는 고자행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시 쓰면서 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봅시다. 이렇게 저를 맛깔나게 소개해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공배 선생님, 그중에 가장 기억 남는 낱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네. 너무 급하게 물었죠? 아니면 몇 쪽? 뭐 이래. 아니, 공배 선생님한테 물었으면 미안합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혹시 글을 읽다가 나는 이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하는 이야기. 대먹임. 대먹임. 또 시간이 왜 생각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쓸 때 짧은 시간에 뭐 첫 줄부터 끝 줄까지 걸린 시간. 네네. 거기에 눈길이 머물러. 네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공윤경입니다. 공명 진주에서 오신. 또 다른 분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읽어봤는데 그래도 뭔가 기억에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선생님 혹시 교사가 먼저 글을 써야 한다. 듣고 보니까 대목임도 기억에 남고 네. 그 시의 그 시간 짧을수록 좋다는 말도 기억에 남고 교사가 글 써야 한다.
지난주 화요일인가 우리 글쓰기 모임에 중고등학교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좀 재수 없는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끼리만 모이고 그런 아니에요. 다달이 모여서 한번 모여서 푸른밤 중 공부를 해요. 여러 책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라는 이호덕 선생님 그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했어요. 5장을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을 데리고 1학기 때는 안 했고 2학기 때 시쓰기 수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죠? 선생님이 뭐라고 이끌었냐 하면은 학교 오면서 오늘 아침에 학교 오면서 보고 듣고 한 글을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이랬어요.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시를 쓰는데 선생님 까꿀로 그거 어째서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것을 칠판에다가 까꿀로 이렇게 써줘요. 오늘 불때 했는데 불때에다 그거 어떻게 써요? 이래 물어요. 학교에 오면서 본께로 그거 어째서요? 이렇게 초등 1학년 아이들이 쌤한테 글자를 몰라서 시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시도 아니에요. 본대로 그냥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래 아이들은 글자를 몰라서 쌤한테 물어대고 여기저기서 쌤은 칠판에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쓰면 된대 이렇게 써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시가 무엇이었던 또 아이들이 무엇을 쓸까 그렇게 한 시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공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본어미에서 올해가 선생님 태어나신 지 5회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제가 복이 많게도 선생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문어미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문어미 계신 게 4년인가요? 5년 계실 때 선생님이 문어미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는 해 그해 제가 글쓰기에 들어왔는데 부산에 이삼석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문어미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 그해 다달이 한 해 한 번 이제 편집부 식구가 되기도 하고 교육부장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문어미에 모여서 편집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공부방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 문어미에 계신 그 5년 동안 저는 다른 일이 없으면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 가면은 다음 날 토요일 날 저녁은 이제 편집도 하고 또 공부방 우리끼리 공부도 하고 일요일이 되면은 제가 교육부장한테 선생님 집에 가서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다시 문어미 그 공부하는 여름마루에 거기에 이제 올라와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차로. 그럼 이제 차 안에 오며 가면 하신 말씀도 있고 거기 오면 선생님이 그때 몸이 괜찮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마룻바닥에 그냥 우리는 누워 앉아 있으니까 난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목소리가 모기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정말 귀만 기울여서는 안 돼요. 숨소리도 죽여야 그게 들릴 만해요. 숨을 죽이고 들으려고. 그리고 그 해보를 가지고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게 1시간은 조금 넘고 2시간은 채 안 되는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공부를 하고 나면은 저기 탁동수 쌤 어디가? 탁동수 쌤은 모범생이고 내만 따로 불러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시켜요. 개인 교수를 해줘야 내만 다. 내가 얼마나 어설펐으면
제를 다른 사람 부르는가 보니 잘 안 불러요. 나는 그렇게 한 두세 번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따로 공부를 받았습니다. 다 끝내고 내려가시기 전에 내일 따로 불러요. 그리고 차에 또 내가 모시고 내려갈 때 얘기하는데 오늘 그 선생님한테 나머지 공부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몇 개 다시 되돌려 드릴 테니까 밑줄 긋고 그래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한 번도 제가 글쓰기 들어오자마자 아이들하고 시를 써봤어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아이들하고 시쓰기를 한 셈인데 한 번도 한 학기에 2시간이 들었는데 1시간을 딱 비워서 올해는 시쓰기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늘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이나 이런 자투 시간을 빌어서 했지. 언어와 매체라는 2학년 4반을 맡았는데 그게 나한테 내가 맡은 시간이 한 반에 2시간씩입니다. 그 중에 1시간은 교과서를 가지고 하고 1시간은 수행평가를 한다면서 시쓰기를 해서 그렇게 첫 시간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창작시 발표까지 나아가겠다 심화폭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왜 울릴까요? 저게 켜져 있는데. 해본 적은 처음인데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제가 이제 나이가 차서 그만두는 해인데 시간표를 고를 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보고 먼저 고르래요. 우선 9살이 모였는데 그랬을 때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안 모르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턱 쓸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걸 툭 고르니까 선생님 그거 왜 고르느냐고 다 이래. 나는 속셈이 있었죠. 요걸 하면은 1시간 요걸 시쓰기 하면 되겠다 그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다고 이래 했어요. 그렇게 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왜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캔바라고 하는 건데 이래 안 하면 들립니까? 네. 마이크를 바꾸는 거는. 바꿔볼까요? 네, 유선으로 네. 줄 있는 걸로 그거 끄고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껐습니까? 됐네 이제 좀. 그래도 울리는데 저 안에서 목소리가 커요 이게. 안에서 바울링 에코가 좀 줄여도 에코를. 우리가 시를 가르칠 때 딱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주는 건 아니지만 관념으로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글것만 던져주고 시를 쓰라고 한다 하는 덕일장 같은 데서 고등학교에서 흔히 저렇게 합니다. 이거는 가르쳤다 그냥 한번 해본 것에서 그치지. 2번 이게 초등도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유의 개념을 알고 그 비유를 하려고 해서 글을 씁니다. 이게 교육과정이고 교과서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2022 개념 기반 교육과정은 특히 개념을 먼저 익히고 이렇게 그것을 활용한다. 딱 이게 맞아요. 이거는 글쓰기를 교실에서 안 해본 사람들, 외국 이론으로 글쓰기를 배운 사람들, 또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딱 맞아요 이게. 머리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끝 같거든요.
상징을 먼저 공부하고 상징이 뭔지 알고 그렇게 상징이 쓰인 시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그 상징을 활용해서 시를 한번 써보자 그렇듯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경기도의 구국교사 모임에 가서 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더라 하니까 말을 못해요. 다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모임에 박서영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설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한다고 역설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시를 써봤는데 아이들이 왜 이게 역설이 안 되냐고 이게 역설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한 학기 내 시달리다가 다 시는 내 이 짓 하나 봐라 이러고 말았대요. 비유나 상징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렇게 해갖고는 살아 긁기는 그런 비유가 안 나오고 그 틀에 박힌 그런 말 일본말로 하면 상투적 하는 틀에 박힌 그런 비유만 쓰더라. 호박 같은 내 얼굴 이것만 하고 있더라. 이거 왜 점수 안 주시냐고 이 비유 맞는데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나는 잘 되더라 하는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시가 나왔는지. 그 다음 3, 4번은 이제 제대로 시 쓰기로 들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에서 그치지 말고 대먹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줄은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까닭이 있어요. 3번에서 머무른 사람들은 시 쓰기 전에 탁동채 선생님 반, 또 이성희 선생님 반, 이호철 선생님 반 아이들 시를 맛보기를 실컷 하고 또 시를 쓸 때 요렇게 쓰라고 온갖 이끄는 말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안 나온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까지 나아가자면 저는 해보니까 왜 교사가 먼저 글을 써야 하느냐. 시나 소설을 쓸 필요는 없어요. 교사가 제일 쓰기 좋은 게 교실 이야기입니다. 왜 교실 이야기를 써야 되냐 하면 교실 이야기를 쓰면 내 세포가 살아나고 또 교사도 잘하고 온갖 좋은 거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나는 하기 싫은 걸 아이 보고 이는 해라 이런 이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나는 글쓰기가 싫은데 그 교사가 교실 이야기를 써보면 그것을 아이들하고 읽고 나누면 글 쓰는 일이 이래 재미난 일이구나 그래 싶으면 이 재미난 일을 나만 할 게 아니고 아이들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교실이 신이 나죠. 그래서 교사가 먼저 써야 한다. 됐네요. 이거 시끄러운 소리 듣는다 고생했습니다. 피드백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써서 제 말을 뭐라 하면 좋을까 이제 찾은 게 대박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1시간을 가지고 1시간 하면은 그 시험 빼고 이래도 12시간 한 학기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볼까 하니까 내가 욕심을 좀 부렸어요. 시를 2번만 써도 될 걸 3번 써보자. 한 사람이 3번. 하나는 멋진 불평을 갖고 쓰고 하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쓰고 하나는 꿋꿋한 이웃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보기로 했어요. 멋진 불평은 내 마음을 쓰는 거고 미안한 마음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래 쓰는 거고, 꿋꿋한 이웃은 내 주변 이웃까지 한번 눈을 돌려보는 거죠. 그렇게 세 편을 쓰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시를 써오면은 이걸 대먹임을 그렇게 해보겠다. 그 다음 그렇게 대먹임이 끝나면 그 시 한 편마다 제가 그랬어요. 길게 쓸 필요 없다. A4 공책 3분의 1바닥, 좀 길어지면 반바닥까지 나가도 한 바닥 써도 말리진 않는데 시 이야기를 길게 쓸 것이다. 시를 쓰면서 시를 쓰게 된 동기나 시에 얽힌 뒷이야기나 시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이나 이걸 가지고 시 이야기를 써보자. 그렇게 세 편이 되면 그게 이놈은 매체잖아요. 이 매체라는 말이 잘 못되거든요. 일본 말이거든요. 이 매체를 무슨 뜻으로 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매체라는 과목이 들어왔어요. 이 매체라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저 서울에 가서 이제 그 국교수 모임 사람들 만났을 때,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 모였을 때 말을 꺼냈더만 시도 안 막혀요. 매체는 이게 매체잖아요. 이 매체를 국어 시간에 배운다? 아니에요. 이게 매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매체 언어입니다. 이야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기 전에는 입말로만, 음성언어, 입말로만 살았습니다. 입말로만 살았는데 글자를 만들면서 이 놀라운 글자, 유발 하라리는 이걸 문자혁명이라고까지 하죠. 글말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입말은 없어졌느냐? 입말과 글말이 같이 나아가죠. 오랫동안 입말과 글말로 오다가 입말은 말하자마자 사라져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죠. 참 좋은 도구이지만, 근데 글말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이 글말도 조금 모자란 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날리지는 못하죠.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 말이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요걸 가지고, 요 매체를 가지고 내 말하는 게 매체였는데, 지금은 나는 그래서 그걸 누리말이라고 하면 좋겠다. 온 누리를 막 동시에 날릴 수 있고 또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이게 누리말이다 하면 좋겠다. 그걸 일본 말 그대로 매체라는 말을 가지고 왔었어요. 매체라고. 그건 사실 매체언어라는 말이에요. 그 과목이니까 내가 저 창작시 발표를 뭘 가지고 내가 창작한 시를, 내가 쓴 시를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내 블로그를, 내 브런치를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말을 한번 만들어서 발표해보자. 그렇게 애들한테 만들었어요. 그 첫 시간에 맛보기를 했습니다. 시를 몇 개를 알려줬냐면 친구, 생각만, 은행 불일치, 공이, 고기, 송곳, 그만해주세요. 이렇게 시를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올렸어요. 그러면 애들은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읽은 시 중에서 가장 자기 마음에 와닿는 시 하나를 고르고, 그 가운데 가장 마음이 오래 머물렀던 한 대목을 잡았어요. 그 대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걸 쓰는데 다 길게 쓸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를 읽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첫번째 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내 친구 채은이는 우리 집 5층 위에 산다. 이건 다 불평을 긁어가면서 쓴 것들이거든요. 그동안 내 시 쓰기를 오래 했으니까 나는 오늘 재산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걸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서 같이 학교로 간다. 그런데 채원이는 시간을 어기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약속 어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에 아침마다 화가 난다. 그래도 평생 볼 친구이기에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같이 담배 한 대 피고 학교로 간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뒷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하겠는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2학년 전교생이 시를 다 썼어요. 그게 생긴 대로 살아야지 라는 시집이 됐어요. 문집이 시집 그대로 됐어요. 한 번씩 쓰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전교생이 다 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걸 크리스마스 무렵에 학교에다가 시야를 그려서 그래서 붙였습니다. 붙였더니 순찰도든 여성경도 그 앞에서 시를 감상합니다. 또 이제 학교를 안 나오는 수능 치고 난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와서 야 이거 구경하고 교장선생님도 가서 보고 교감선생님도 그 앞에 머물렀어요. 고개 끄덕이면서. 그런데 학생부장선생님이 이걸 본 거야. 그래, 채원이하고 둘이 너 같이 담배 피네? 너 학교 봉사다. 이런 거야. 그러니 정부가 나한테 입이 불뚱하게 해갖고 데려와서 선생님 책임지세요. 선생님 때문에 학교 봉사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학생부장 선생님 예술 행위를 잘 이 예술 행위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처벌하면은 애들이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야, 봐줘야 된다 이거. 봐주기를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만 시험 기간이다. 책상이 종이다. 지름이 놓여있다. 나는 그걸 그냥 씹어먹고 싶다. 아니 그냥 갈갈이 찢고 싶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제도 맞지 않다. 나는 종이처럼 한자만이다. 은행 불일치 중학생 시 같은 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이 있었어요. 시험을 받았다 심하게 엄마한테 말하기가 두려웠다. 그런데 엄마가 한 말이 기억난다. 시험 성적이 낮아도 당당하게 살아라. 나는 당당하게 엄마한테 시험 성적을 말했다. 의외로 엄마가 웃음을 띠며 괜찮아 나를 잘 치면 되지.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엄마는 한 소리를 들었다. 공이 오후 7시 10분 야자 시간. 나는 무등생이라 이 시간에 학교에 나온다. 그런데 앞자리 준영이가 조용 말을 건다. 야 게임이나 하자. 어이가 없다. 공부하러 오는 곳에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게임을 하자니 그것도 야자 시간에 말이다. 나는 조용히 숨으로 본다. 그러자 준영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팔을 흔들며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했다. 저 불량학생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기나긴 고민 끝에 준영이에게 말했다. 들어와라. 준영이가 씩 웃었다. 이거는 이 시를 쓴 아이는 내가 수업하는 아이들 아닙니다. 난 얘 목성을 몰라요. 한번에 공부학 시간에 들어가서 하도 떨어져서 내가 맛보기 시 좀 보여주고 그때 말을 건네는 꼴로 써보자고 내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예 무시하고 내 말 안 들렸던 거죠. 시석이 앞서서 설명하는 게 아무 소용없구나. 자기 친구들이 쓴 그 시 보고 쓴 거예요. 읽는 순간에 목숨을 막 천하의 농땡이구나. 바로 보여요. 공익부터가 공공의 이익인데 이것부터가 단어예요. 말 뒤집기입니다. 뒤집어 말이죠. 우등생 공부하는 이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저 불량 학생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는 거 기나긴 고민. 기나긴 고민은 무슨 고민? 바로 이래 반가웠죠. 한번 그냥 거절해본 거죠. 이걸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 바늘은 이런 거다 가르쳐주고 이 바늘을 사용해가지고 시를 써보자 하면 이 시를 쓸까요? 못 쓸까요?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고기. 우리는 고기다.
우리에게는 도장이 찍힌다. 1등급은 비싸게, 9등급은 싸게 팔린다. 나는 팔리고 싶지 않다. 그거는 친구에 대한 불평이었는데 알고 보면 불평이 아니었지. 송곳 아침마다 입는 저 희고 검은 천조가리 교복을 저렇게 말을 비틀었습니다. 성적표 속 검은 잉크 몇 단 이런 것도 다 뭐라고 할까요? 비꼬는 말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개성 없는 이 직사각형 공간 교실 날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도 우리의 뾰족함을 가릴 수는 없어. 어디서든 언제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보며 웃는 이들. 그래서 속옷이 상징이지. 얘가 상징을 알고 썼을까요? 목성은 내가 얼마 전이에요. 얘가 지금 목성은 3학년이 되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간다고 그날따라 가는데 반갑게 인사를 해요. 얼굴 보니까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 3학년이구나 이러니까 선생님 공이 이래요. 아니 목성이한테 그렇게 반갑게 만났어요. 네 얼굴을 몰라봤는데 미안하다 이래서 같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그만해 주세요 박성준. 엄마 전화 좀 그만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학원 늦게 맞춰서 그래요. 주무시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 좀 그만해 주세요. 홍은 선생님 찔리죠? 전화 안 합니다. 성규가 고등학생이거든요. 내년 고3 되죠? 고2 됩니까? 세 사람만 한번 해볼까요? 교실에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쓸 시간을 조금 줍니다. 쓸 시간을 조금 주고 그 다음 발표는 앞에 나와서 하는데 발표를 잘 처음에 안 하려 해서 이 발표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수행평가에 적극성에 반영한다 이러면은 열심히 또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발표할 때는 공책에 쓴 거 그거 갖고 오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학년은 읽어도 되는데 고등학생이 토론대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자기 토론 원고 그걸 외우거나 읽는다고 남의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 토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13마리 3개였는데 그 중에 1개만 이야기하고 2개는 까먹었다. 괜찮다. 다른 사람은 그거 까먹은 줄 모른다. 그러니까 13마리만 딱 갖고 나와가지고 그것 갖고 이야기해라. 내가 이거 1시간 수업할 걸 다 외워서 하겠니? 적어서 하겠니? 그냥 하겠니? 그냥 한다고 해요. 그게 말하기다. 이거 해보면요. 글말의 질서하고 입말의 질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글말은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문장으로 이어가지만 입말은 말마디로 이어갑니다. 마디가 중요해요. 마디에 이야기해 나가는 단위가 짧은 말마디로 이어갑니다. 말을 감아가기도 해요. 노무현은 감아가는데 말을 잘 감아가지고 대통령 됐죠. 끝말을 다시 한번 감아갑니다. 했고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감아가죠. 이렇게 입말을 자기만의 말법, 자기만의 말하기, 그 말버릇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읽기 해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래 시킵니다. 그럼 발표를 이렇게 해요. 우리도 한번 세 사람만 한번 오늘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선생님 아까 시켰으면 미안해요. 안 하면 안 하랍니다. 이제 와닿은 시가 없었나요 아무도? 전지훈 쌤. 스카이 쌤. 그 이래서 사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만 어느 대목이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손병 한번 주세요. 한 사람만 더 들어봅시다. 예, 홍은영 선생님. 저는 저 그만해주세요를 제 아들이 저 맨날 회식 가면 저렇게 계속 전화 계속 10시 반까지 갈게. 10시에 전화 버스 탔어요? 아니 아직 안 왔는데 10시 반에 오려면 10시에 버스 타야 되는 거 아닐까? 저걸 제발 그만 놔뒀으면 아, 반대네요. 아, 손병 한번 주세요. 이렇게 자기한테 꽂히는 시간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어디에 꽂혔는지. 예, 아름 선생님. 아람 선생님. 저 송곳이요. 송곳, 예. 그래서 저희 5학년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도 떠오르면서 아이들이 그냥 학교 끝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지금 저희 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그래도 학교 아침에 월요일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5학년이라 주말에도 학원을 노출하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아이들 상황이. 근데 또 학교 안에 보면 아이들하고 서로 친구들하고 지내는 모습 되게 밝고 아이들 그 생명력은 또 감출 수 없는 그런 게 있구나 생각이 들고 글을 읽으면서도 뭔가 그렇죠. 아이들이 그 풋풋한 이 의갑에도 생명력이 참 돋보이죠. 그 재성이 선생님, 또 문물배가시에서 청본 한국 쭉 내려가야 돼요.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여기 내용입니다. 자, 아이들은 요 어떻게 배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교복을 흰 천조가리로 성적을 흠컵 몇 방울로 교실을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 깊다. 아이들이 뿜어내는 긍정적 힘과 희망찬 웃음을 순조로스로 표현한 점이 좋다라고 민서가 이렇게 감상을 적었습니다. 자, 이 시를 읽고 우리의 뾰족함을 가질 수는 없어 하는 대목이 와닿았다. 내가 제가 시킨 대로 딱 했네. 한 대목을 딱 골라라고. 뾰족함은 그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반복되는 규칙적인 삶과 평가에 지친 상황에서도 일상에서 느끼는 무기력함과 반복적인 삶의 의감 속에서도 각자가 가진 개성과 독창성, 개인의 존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 같다. 우리의 개성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자고 하는 구문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 대목이 마음에 든다. 또한 서로를 보며 웃는 우리들이라는 대목에서 언제든 어리석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글쓴이의 의지가 보였다. 길게 안 써도 이렇게 감상을 씁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교복을 입는 것도 귀찮고 날마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것도 지루하고 학원 마치고 밤이 되어야 집에 가는 일이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이 시간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우리를 가릴 수 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살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이래서 내고 있어요. 그럼 나도 이거 이 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 걸 배포한 게 있습니다. 이 시에서 쏜 곳은 그냥 수준 것이 아니다. 읽어 내려가는 사이에 뜻이 몇 다리를 건너간다. 낡은 틀을 깨부수는 뾰족함이었다가 경쟁으로 갈라놓은 벽을 허무는 아이들의 웃음이었다가 한 발 더 나가 어떤 시달림에도 흔들림 없는 꿋꿋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이게 상징이죠. 얘는 상징이라는 걸 알고 이래서 쓸까요? 그럼 이호덕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호덕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시하고 전문 시인들 시라고 다른 점. 전문 시인들 시는 김수영 같으면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라고 쓸 때 고든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곧다 정의로운 길이다. 절벽은 험난한 길이다. 떨어진다는 것은 날아오르는 것하고 정반대 자기 희생이다. 그리고 무서운 기색도 없다. 조금도 그 높은 절벽을 주저함이 없이 그냥 우리 와서 그대로 쏟아지는 것은 용감한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시를 쓴다는 거죠. 전문 시인은. 그러나 아이들 삶이
너무나 그것이 티가 계산되지 않고 순수한 아이들 마음이라서, 깨끗한 아이들 마음이라서 아이들 삶을 그대로 드러내기만 해도 거기에 온갖 뜻이 와서 겹쳐진다. 시인들처럼 그런 흉내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적어놔야 안 되겠어요. 그거 내가 여덕스님 가르쳐 주신 건데, 나머지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신 건데. 어른들 시는, 전문 시인들 시는 이래 그런 문학적 장치라고 합니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교를 부여서 상징을 써서 이렇게 써야 되지만, 아이들 시는 그냥 자기들 점을 그리기만 해도 거기에 온갖 뜻이 와서 겹쳐진다. 뜻이 겹쳐져야 그게 비유고, 비유가 있어야 메포, 메타포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걸 시장말로 메타포 맞죠? 그게 이루어져야 그게 문학 말이 되잖아요. 일상 말이 아니고. 대학교 문학교 안 배웠습니까? 그 문학교는 2시간 1학년 가니까 그거 가르쳐줬는데. 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절실하게 느낀 건데, 아이들 아무리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시석이에서 첫째 고개가 머물러야 된다. 장면을 붙잡아야 된다. 이호덕 선생님은 뭐라고 나머지 공부를 시켰냐면 저한테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내가 해부에 실린 시들이나 또 많은 시들을 이래 보면은 이걸 못 놓쳐요. 이걸 놓치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이걸 못 잡아내는구나 이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 또 한 번 한 거예요. 시석이 앞서서. 요 두 시를 읽고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간에 문에 누구 있어 이렇게 썼는데, 한 해는 콩나물 무침에 머물렀고, 한 해는 그 스승이 날 맞아가 중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어디 하나에도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시를 예를 들어 보입니다. 요건 한번 볼까요? 꼬들꼬들한 바 위에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반찬 사이에서 이것 하나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싱크대 위에 콩나물 무침. 10분도 안 돼서 엄마가 만들어주신, 엄마가 만들어주실 때가 진짜 맛있는 콩나물 무침. 아삭아삭 씹히는 구이보다도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그 양념에 파묻힌 콩나물에 자꾸만 손이 간다. 첫 줄과 끝줄 시간도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콩나물에서 가는 걸 뒤잡아서 뒤집어 끌어서 다시 뒷걸음질치고 또 나아가다가 뒷걸음질치고 이렇게 끝없이 감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는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듯이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죠. 달아납니다. 오랜만에 가는 중학교, 오랜만에 보는 선생님,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오랜만에 먹어보는 중학교 급식, 한없이 익숙했던 중학교. 이제는 낯설지만 그리워진다. 이 두 개 빠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멋진 불평을 이제 이끄는 말을 딱 한마디. 속에서 이만큼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선생님이라서, 아버지라서, 엄마라서, 내하고 친한 친구라서 참았던 말, 그게 진실의 것 같다. 그걸 빼내보자. 그게 불평이잖아요. 그렇게 쓰자고 했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전문 시인들도 전문 시인들 시도 광목을의 나그네 시 한번 봐봐요. 강나루 건너서 밀바퀴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 순간입니다. 나그네가 저 멀리 강나루터 건너서 그 보리바퀴를 나그네가 이래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거죠. 김수영의 눈, 풀 이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누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고 풀은 묶고 다시 누웠다. 바람보다 먼저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바람이 불어서 풀이 쓰러지는 그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길은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통했습니다. 이렇게 쓴 그것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돌담을 더듬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김선호 시도 한번 볼까요? 그대가 위로 올리는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꽃이 피는 것인데 그걸 보고 있는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벌이 한 마리 날아든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한지 왜 내 몸이 이도 뜨거운지 꽃을 보고 그 꽃 속으로 꽃벌이 들어든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백석은 이렇게 쓰는데 천재였어요. 이렇게 그려내는데 순간을 그려내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겠네요. 이런 시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 누구라고 시인을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입으로 말장난한 시하고 깊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머물지 못한 시하고 저는 그렇게 읽어요. 시집을 사서 읽어야 돼요. 대중한테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들. 그렇게 했는데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이게 안 들리는구나. 이래 싶은 글이 꽤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걸었는데도 그 순간을 붙잡아서 이래 어느 때 어느 자리라는 그 말이 안 들리는구나. 들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이래 싶은 글이 꽤 있어요. 이렇게 써봅니다. 친구라는 글자처럼 작고 소중한 나의 친구, 나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주는 나의 친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서로를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나의 친구, 함께한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보물 같다. 친구야 고마워 함께 해줘서. 문해반 아이들이 시화전에 쓰는 시들이 다 이렇습니다. 요보다 조금 더 다듬어졌어요. 당연한 듯이 요거는 뭔가 붙잡은 것이 있는데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내 손을 빌려간 건 그저 가벼운 바람 같았다. 내가 너를 도와준 건 네한테는 바람 같았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구름 지나간 듯이 가벼웠다. 부탁이 아닌 명령과 지시처럼 너희 그 부탁이 아니고 너희 나한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이 아니고 명령과 지시처럼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움직일 때마다 내 마음 조금씩 거미 가고 부서지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잔뜩 기대해서 나가요. 너무도 당연하게 그 말이 없었다. 친구에 대한 불평은 없는데 그러나 게 없지. 이거는 붙잡아서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이거 시 안 되더라고요. 영원한 청춘. 학교도 친구 한도가 아무 말도 없는 도연이가 썼는데 도연이 이거 고치려 해도 애나 또 이런 걸 또 써왔어요. 나는 시계바늘에 찔러 죽었다. 까마귀가 울며 날고 토끼가 뛰어 100년 후에는 아무도 모르리라. 달이 뜨지 않는 밤 핏빛 실을 잡았던 게 너와 나의 손을 묶고 형광빛 파도에 뛰어들자. 꽃잎들이 흩날려 떨어진 자리에는 날락이 피었다. 그렇게 하지. 좋아. 이 시가 와닿는 사람은 손으로 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김국민생 보고 그랬더니 멋져 보입니까? 슬픔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나도 그랬거든. 도연이를 생각하니까 학교하고 친구 하나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내게 지도하는 말입니다. 그거 갖고 오면 다시 쓰라고 하면서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 어느 장 여기 이호덕쌤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호덕쌤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호덕쌤도 이걸 아이들한테 얼마나 힘주어 말하겠어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이호철쌤도 이걸 굉장히 힘주어 말했어요. 어느 때 어느 장. 그럼 저기 있는 탁동철 쌤은
밀양에 있는 이성희 선생님은 장면이 김승미 선생님 다 이걸 시초등 아이들하고도 어느 때 어느 자리에 머물러서 장면을 붙잡아내는 거. 이거 시석이의 첫 번째 넘어야 할 고개다. 이걸 선생님이 시를 써왔을 때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대부분을 하겠죠. 이게 보여야 되겠죠, 선생님 눈에. 그 이야기입니다. 요것만 돼도 거의 뭐 다 됐다. 이래 딱 한 가지만 붙잡아서 써보자. 한 가지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에는 못 보고 지나쳤지만 이때는 눈에 쏙 들어온 것들을 그려보자. 그러니까 남이 못 본 걸 내만 본 것도 좋지만은 늘 아침마다 지나다니면서 안 들어간데 그날 아침에 내 눈에 쏙 들어온 것 그걸 붙잡아보자. 이거는 내가 나타구리 김수현 선생님, 박수현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지난해. 박수현 선생님은 우리 나타구리반에서 딱 공부하고 애들하고 중학생하고 시석을 했는데 핀셋으로 꼭 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거기 한마디 더 붙지. 그걸 집어내서 넓히고 키워라. 저기 앉아있는 김국민 선생님은 눈송이처럼 똘똘 뭉치지 말고 펼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봐봐요. 요거는 이제 딱 보니까 장면은 붙잡았어요. 그런데 장면을 붙잡았다고 어떤 시는 장면을 붙잡았을 때 요거는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시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나는 다른 글감을 써라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선생님은 요거 시가 되겠다 그렇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판단. 한번 봐보고요. 하찮은 날보다 더 하찮은 날. 바람한 유독 풀어는 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거든요. 시간도 짧아요. 너무도 햇살이 따뜻한 햇살이 내 방 창문을 넘어 나를 비추고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그런 날. 유독 다른 날보다 눈꺼풀이 가볍고 유독 다른 날보다 몸이 달래고 유독 다른 날보다 기분이 좋은 걸 보니 나치가 가볍게 장난스럽게 썼다. 유독. 그래서 이렇게 시를 들었으면 시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은 있는 사람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마음이 저리고 가슴이 저리고 뜨겁고 설레고 안타깝고 이래야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요덕생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절실함이라는 거예요. 애틋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시나 패러디 있잖아요. 공동시나 이런 것들은 이게 안 남긴다는 거죠. 요덕생은 나머지 공부할 때 가서 주시면 아니 받아 적으시네. 나는 받아 적어놨는데 이게 왜 대목이면 받아 적었나? 이제 그래서 민호성이는 딱 써왔는데 요거는 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민호성이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다시 쓰라고 했고 민호성이는 특별한 기각길이라고 써왔어요. 읽어볼까요? 석가에서 나와 집으로 향한다. 빙빙 조금 쌀쌀한 새벽바람, 사부작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들, 빨주노 뻗기는 대로변의 신호등, 저벅 발소리가 들린다. 왕 오토바이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다. 이래서 왔어요. 이건 시가 되겠다.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선생님 보고 한번 띄워볼까요? 미안합니다. 집에서. 됐어. 대목이 한번 내가 뭐라고 대목이 했느냐. 예. 제목에 왜 특별한 말이라는 말을 내세웠을까요? 그 특별한 상황이 시에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마음이었길래 특별했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게 상황을 또렷하게 그려봐요. 이럴 때 느끼는 거는 정말 느끼는 거는 아이들은 톡 하나만 건드려주면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펼쳐와요. 그때는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쓴지는 얼마나 더 기분이 좋겠어요. 그걸 서로 느껴요. 힝 사부작 저벅 왕 이런 신용말이 좀 어설프게 들려요. 실제로 보고 들은 것 같지 않고 머릿속으로 지어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목에 기갓길이라고 했는데 기갓길 말고 우리말 있을 텐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아까로 가볼까요? 요 좀 내려가 고쳐 선시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그 띄워봐요. 아까 요 놔두고 캔바. 고마워요. 키워주세요. 특별한 기각길 대신에 집 가는 길을 이렇게 써봤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얘는 이거 내가 사부작 저거 안 좋다고 했고 이래 특별한 상황이 드러나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목요일 밤 평소와 달리 신이 난다. 내일이면 끝나는 중간고사 그 때문에 무척 신이 난다. 헤드셋 속 노래를 더 크게 틀고 시험 끝나고 무한도치 생각한다. 발걸음을 좀 더 빨리 하고 시험 끝나고 어디 갈지 생각한다. 목요일 밤을 걷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흰검 횡단보도를 끝만 삼아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본다. 이미 중간고사가 끝난 듯이 하나 둘 한 걸음을 옮겨본다. 다시 아까로 가서 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얘가 시 이야기를 뭐라고 썼는지. 중학교 때 전제까지 나는 시험을 10번 이렇게 했는데 통과된 시는 대목이 왜가 통과된 시는 니 이제 시 이야기 쓰라. 야 그래. 그리고 처음 쓴 시, 다시 쓴 시, 고쳐 쓴 시, 완성한 시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거 얼마나 예술 양난 힘을 쓰고 노력한 그거 평가 항목이 있다. 이라거든. 그럼 시공책에 다 그게 드러나 있어요. 이 12번 시험 동안 웅통하고 기분이 좋고 신나게 느낄 때가 있었다. 그 순간은 바로 시험 끝나기 하루 전날. 애들이 시험 끝나기 하루 전날이 가슴이 설레는데 시험 치고 나면 시험 잘 치면 몇 장 되고 다 묻혔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거야.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내일이면 시험이 끝난다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대부분 평가 내역을 어떻게 잡냐면 하, 수, 목, 금 이렇게 잡아요. 나지. 그 목요일. 누구랑 놀지 생각하면 느끼는 신나. 그리고 이제 다음 시험까지 기간 전까지는 자유로운 해방감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싹 밀어온다. 그러면 그때 이 기분은 단지 신나고 설레는 정도가 아닌 머리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느낌이다. 시험 치기는 너무너무 쉽다. 그 시험을 치고 몇 주 전부터 공부하는 것은 배로 쉽다. 가끔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산에 들어가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준 건 이 시험이 끝나기 전에 목요일 밤과 다 그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있다. 시향이들 너무너무 잘 썼지. 다시 아까로 가볼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원이가 멋진 금지를 써왔어요. 내가 너무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재현 선생님 듣고 있습니까? 예. 자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읽은 시 중에 제일 기억나는 시가 뭐예요? 서구. 예, 국민. 예, 거기.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었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몰랐구나. 어제는 참 PPT 제출일이야. 7시에 학원을 마치고 8시에는 자료조사, 9시에는 템플릿 폼 선택하고 10시에 만들기 시작해. 다 만들고 저장 클릭해야 하는데 불사 다 피를 눌러버렸다. 금지야. 그러기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고 내가 뭐라고 대목인데 그러냐. 시가 별랑별랑한 것 같아요. 1교시에 뭐하고 2교시에 뭐하고 3교시에 뭐하고 4교시에 뭐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늘어놓아서는 시간 안 되거든. 멋진 금지라고 반합법도 쓰고 저장 누른다는 게 닫기를 눌러버린 한 마음도 잘 느껴지는데 2% 보잖아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도 누구나 한 번쯤 겪은 일이라 겪는 일이라 짠하게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재미나게 쓰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했어요.
저렇게 하면 애들 반응 어때요? 그냥 들어가요. 여기는 점수가 도망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온 겁니다. 소소한 사람을 써왔어요. 아, 그가 바로 그 시간 바로 써가지고 또 이래 들고 나왔는데 나와 안 된다 하니까 삑 한성입니다. 삑 학생입니다.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 장 보러 가는 듯한 할머니가 잔액이 부족하다. 할머니 뒤로 줄 서 있는 사람들, 버스 안 승객들은 힐끗거리고 아침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가도 뭐라 버스가 서 있으니까.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때 할머니 뒤에 있던 동인모 학생, 우리 학교 40%고 저쪽 옆에 사립 동인고가 있어요. 애들 교복만 봐도 다 알거든요. 책 보면 다 알아요. 두 명이요 하고는 할머니 요금까지 낸다. 기사님의 흐뭇한 미소,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조금 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뒤적여서 사탕을 하나 학생에게 건넨다. 자네는 부족하지만 사랑이 넘치신다. 아 이거는 이제 내가 판가름에 좋은 시가 되겠다. 딱 이거는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 대박이면 이때 내가 이 순간 이제 이래 떠오를 수만 그것만 다 해요 그냥.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줄은 서 있고 시 갖고 이래 줄은 서 있고 내가 한 편 읽어주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안 되는 거는 카톡으로 보내라 이랬어요. 내가 카톡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스타에 보내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라. 카톡으로 오니까 내가 이래 해주면 공책에도 선생님 말씀 이래 적으라 했거든. 내가 이야기한 거. 그래 내가 이걸 이래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 기록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뭘 지냈는지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 내려가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 대먹임을 편집하면서 해보기는 없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제목을 소소한 사랑이라 했는데 다른 말 없을까? 딱히 안 떠오르면 내가 두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제목을 내놓습니다. 후행에 하고는 할머니 요금까지 낸다. 이 말은 들어내면 시가 더 살아날 것 같은데 앞에 금액이요 하는 말에 이미 동인고 학생이 돈을 내준 게 다 드러났거든. 할머니 요금까지 내면 동행이요 할 때 이미 다 드러났다 이거는. 시가 이게 설명을 많이 해버리면 너 드러내버리면 시가 재미가 없어요. 지금 감추어야 되는 거니까. 흐뭇한 미소라고 했는데 미소 말고 다른 말 없을까? 나는 속으로는 웃으면 해라 이러고 싶지요. 그 애들 내 의도를 알아요. 선생님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 흐뭇한 웃음도 괜찮고 흐뭇한 얼굴이라 해도 좋을 듯. 그 아래쪽에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이 말도 드러내면 좋겠다. 왜냐? 그 뒤에 할머니 행동에 이 마음 다 사탕 뒤져 주는 거에 다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마지막 두 줄을 한번 봐봐요. 조금 내려. 올려봐봐요. 조금만 올려봐요. 위에 올려볼까요? 위에 조금 더. 마지막 두 줄. 잔액은 부족하지만 사랑은 넘치신다. 요거는 나머지 공부가 아니고 우리 무릎 공부 안에서 선생님이 여덕선생님이 늘 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가리고 읽어보세요. 가리고. 이 내 말이 아니니까 내가 들려간다 했죠. 받아 적어야 되겠죠. 탁준 선생님 가리고 읽어보라고 말 들었죠? 네. 그럼 얘 안 가고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사탕을 하나 학생에게 건넨다 해서 끝내고 이 두 개를 가려 부리는 거. 그러니까 가리고 읽으면 시가 더 살아나요. 이거는 문도덕이라는 걸 다 알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조금 내려볼까요? 올려봅시다. 말없이 끝낸 마음. 삐 한성입니다. 똑같습니다. 장보러 가는 듯한 했는데 이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다시 쓰면서 다시는 이렇게 바꿔왔어요. 할머니 뒤로 줄 서 있는 사람들 이게 글로 한다. 캔바로 한다. 네. 오늘 참 조명희 선생님 캔바도 만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시니까 보면 압니다. 소소한 사람 말없이 건넨 마음. 우리에도 와닿습니다.
내가 소소한 사랑 이거 말고 제목 한번 바꿔봐라 이랬거든요. 그 다음 하고는 할머니 요금까지 낸다. 2명이요. 이게 훨씬 좋지요. 기사님의 흐뭇한 얼굴 조금 뒤. 또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즉 빼니까 더 좋지요. 마지막 2줄도 가리니까 더 좋지요. 그래서 한 줄 보겠습니다. 장보러 가시는 할머니가 잔이 부족하다. 할머니 뒤로 줄 서 있는 사람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끄끄리고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때 할머니 뒤에 있던 영부 학생 2명이요. 기사님의 흐뭇한 조금 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뒤적여서 사탕을 하나 학생에게 보냈다. 그 아침 버스에서 한 장면이죠. 시간 정말 10초, 20초 밖에 안 되는 그 순간을 핀셋으로 집어내서 키우고 펼쳤지. 이런 시 같은 표현하다. 보상이가 아니다. 재성이 선생님 아들 민성이가 고2입니까? 고3입니까? 고2 민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너 빨리 앉아. 아침에 못 일어나기만 해봐라. 엄마가 나에게 불평을 했다. 아 이제 잘게요. 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엄마가 방문을 닫고 나가면 난 다시 폰을 킨다. 엄마는 모르겠지. 그냥 늦게 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늘 고생한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다. 엄마는 내가 대먹임을 했는데 앞에서 음식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거 말고 내 대먹임 한 개 더 있는데 이 앞에서 그 그대로 쏘라 하니까 그거 안 써왔어요. 나도 몰라요. 하나를 놓쳤어요. 대먹임. 나도 뭔지 모르겠어. 애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대먹이냐면 난 애들 초등아이들 나는 이것만 시에서도 많습니다. 나는이라고 안 해도 민주를 다 안다. 누가 봐도 니가 안다. 두 개나 그것도 하나는 없애는 게 더 좋겠다. 덜어내는 게 좋겠다. 이 말하고 시 잘 썼다는 이야기 됐어요. 그 다음 불평을 했다. 그 대목임 한 거 한번 가볼까요? 내가 뭐라고 대목임인지. 네. 군더더기 없이 참 잘 썼네요. 이렇게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장면도 환하게 그려지고 저쪽부터 끝쪽까지 시간도 정말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에 주고받은 말을 혼자서 중얼거린 말을 되살려서 잘 말과 혼자서 중얼거린 말을 잘 살렸어요. 불평을 했다 이렇게 가거형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그놈이 공부방에서 선생님이 참 말을 못하도록 해주신 말씀입니다. 시는 지금 막 그 일을 겪는 듯이 써야 돼요. 오래된 건 그 느낌이 이미 식어버렸다. 근데 얼마 전에 시간이 과거로 그슬을 갈수록 좋은 시가 안 나온다. 바로 오늘 아침 겪은 게 제일 좋고 며칠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그때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선생님은 타임머신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내가 지은 내 말입니다. 그때로 되돌아가서 지금 막 그 일을 겪는 듯이 써야 시가 생생하게 살아난다. 이거 문음이 공부방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해보 불평보다는 다른 말로 해봐라. 난 이런 말 안 해도 된다 했더니 고쳐서 시 한번 볼까요? 내일 갖고 가요. 요걸 계속 하고 짜증 섞인 말을 한다. 그래야 지금 엄마하고 지금 상황이 벌어지죠. 아 이제 잘게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니까 난 안 해도 됩니다. 엄마는 모르겠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이건 오늘 고생한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라는 거. 시 이야기 한번 볼까요? 학교와 학원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와서 보상 심리로 밤늦게까지 폰을 하는 모습을 그려왔다. 평소에도 자주 밤늦게까지 폰을 하기에 그 모습을 글로 써서 나타내보고 싶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와서 쉬는데 엄마가 일찍 자라고 해서 생긴 불만, 내 사랑과 마음을 몰라줘서 느낀 서운함, 폰을 하는 내 생각을 중점으로 해서 썼다. 일상에서 겪는 일을 시로 써보니 그때 내 감정과 상황이 생생하게 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새로웠다. 시가 주는 가치를 알게 되었다. 제목도 시를 써보고 되게 깨닫고 나아간 걸 썼어요. 그 다음 대목이 한번 볼까요? 좀 지겹습니까? 좀 알지라도 좀 더 가보겠습니다.
버스라고 스웨덴에 써왔어요. 친구들과 약속 후에 집에 가는 길이다. 버스를 타려고 버스 시간을 보는데 버스가 단 한 대뿐이다. 그마저도 지나간 버스다. 집까지 걸어서 갈 생각이 주저앉는다. 그래서 내가 대부분 뭐라 했는지 내려갑니다. 조금만 내려갑니다. 하나뿐인 버스를 놓쳤을 때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느낌이었겠구나. 그래도 대부분 참 잘했죠. 맛깔나게 했죠. 나도 산에서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빵꾸 나면 참 힘 빠지지. 주저앉고 싶지. 장민이 도래가 타게 그려지지 않아. 아무래도 버스 놓친 마음은 시가 되기에는 좀 밋밋할 것 같아. 다른 물감으로 다시 써. 다른 물감으로 쓸 때 내가 또 뒤집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부자형 쌤한테 시를 썼더니 과꾸를 당했다. 이 시 쓰지 마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시 쓰는 이야기를 시로 쓰지 마라. 이런 그 점수 없다네. 그 시 되는 게 내가 꼴을 못 받아. 좀 모질게 받아. 그랬더니 모의고사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2교시 수학 시간입니다. 18번 문제를 읽는다. 눈앞에 검은 문자들이 춤을 춘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누가 한숨을 쉬고 옆에서는 자고 있다. 나는 컵쌀을 들고 조용히 하반지 위에 조용히 이름을 다시 씁니다. 쓸 수 있는 건 그뿐입니다. 나는 정말 예술품이 하나 탄생하겠구나. 나는 속으로 그래 싶었어요. 그래서 대목임은 18번 문제가 무엇을 묻는 문제였는지, 그게 삼각함수였는지, 또 수학 뭐 있습니까? 조재현 선생님. 기하 벡터, 지수로그. 그 문제를 2차 함수였는지, 3차 함수였는지,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떠올리며 한두 줄 더 넣어봐요. 이랬는데 스페로는 안 봐봐요. 2교시 수학 시간입니다. 18번 문제를 읽는다. 개미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다시 읽는다. 이래서 갔을 때 한 번 더 지도할까 말까 내가 속으로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탁동철 선생님이라면 개미 발 뒷다리에 난 털, 그 뒷다리 털에 묻은 찐득이까지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봐봐요.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내 친구 누구는 이 문제를 풀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문제 틀렸을 때 학원 선생님은 뭘 할까 이렇게 하나 더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욕심이다 싶었어요. 다시 바꿔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됐다 싶었어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다. 다시 읽는다. 눈앞에 검은 문자들이 춤을 춘다. 그냥 18번 문제를 읽는다가 아니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다까지 들어간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한 줄 더해요. 저는 그래요. 앞에서 누가 한숨을 쉬고 옆에서는 자고 있다. 나는 금사를 들고 답안지 위에 조용히 이름을 다시 쓴다. 쓸 수 있는 건 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 이야기 쓰라. 3월 26일 모의고사 2교시 수학 시간 교실 안에는 굳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빽빽한 숫자들과 낯선 기호들이 가득한 시험지가 놓여 있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니 숫자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는 별일랑 말랑 한숨을 쉬고 옆자리 친구는 엎드려 자고 있다. 연필을 들고 답안지를 내려놓았다. 머릿속에 연락해졌다. 그래, 최소한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었다는 건 남겨야지. 이 말이 왜 그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저랬어요. 조용히 이름을 다시 썼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일이었다. 시 이야기가 더 좋지? 네. 또 내려가 볼까요? 이제 이솜이 신기록이라는 셔틀을 타며 가장 먼저 보이는 내 친구 도윤이 나를 보자마자 오늘 신기록이야 한다. 이제 이거 한번 한다 저거 붙여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죠? 셔틀 똥냄새가 퍼지는 것 같다. 토가 나올 것 같지만 정수리에는 하얀 눈이 소목이다. 며칠 차냐고 물어봐준다. 머리 안 감은 지 며칠 차냐 이 말이죠. 4일 차라고 말하는 여기서 뭐라? 4일 차 또는 4일 차 한다. 말하는 이게 분더덕이죠. 도윤이 머리를 한번 치료받고 싶다. 도윤아 우리 좀 감고 살자. 오늘 시간이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대목이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건더기가 눈에 보여요. 오늘 신기록이야 한다. 한 달을 빼고 4일차라도 말하는 에서도 라고 말하는 빼고 읽으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시는 건더기 없이 깔끔해야 팽팽한 가락이 살아납니다. 셔틀 말고 다른 말 없을까? 그러니까 좀 분고 이래요. 그냥 분고 똥냄새라. 머리 나을 안 감았다고 똥냄새까지야 너무 가상이다. 친구 사이에 말이 좀 지나친 것 같고 다른 비유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시 한번 했고 마무리가 좀 도전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마무리에 조금 한 번 더 주문을 해봤습니다. 도윤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한 줄 더 넣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대목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왔습니다. 아침에 공부를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내 친구 도윤이 나를 보자마자 오늘 신기록이야. 정수리에는 한숨이 있어옵니다. 초등아이들 한다 이 말 꼭 외치요. 그 아이들까지야 그걸 지우라고 했으면 할 것 없지만 고등학생들 때문에 좀 지우라고 해야 안 되겠어요. 청국장 냄새라고 똥냄새 말고 청국장 내처럼 내 마음에 들어요. 나는 거지는 것 같다. 토가 나올 것 같지만 며칠 전하고 물어봐준다. 4일차라 도윤이 머리를 한번 지어받고 싶다. 도윤아 머리 좀 감싸 살자. 그래야 나는 진도 생기고 하지. 아 요게 더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 그렇게 도윤이 머리에 저 하얀 정수리에 눈사이 거 보이죠? 시야도 그랬어요. 시야이 재밌습니다. 볼게요. 도윤이는 이름이 특이한 내 친구다. 얼핏 들으면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아이다. 여드름 때문에 유분을 줄여주는 약을 먹는데 이 때문에 이 유분을 줄여주는 약도 동네 시장 사이비 사이비 뭐라는 야매 약국이었어요. 그 약국 엄마가 약국 사장님을 고발해 버려가지고 아한테 그걸 팔았다고 그건 재판이 넘어갔네요. 이 때문에 머리를 이틀을 그래서 그 다음 도윤이는 그 약국 할아버지 그걸 소재로 안 됐다고 우리 엄마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걸 또 씌웠었어요. 이 때문에 머리를 이틀은 안 감아도 찐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윤이는 머리를 안 감고 학교 오는데 하루나 이틀씩 감지 않던 머리를 4일이나 감지 않고 왔다는 것이다. 이 방학이 좀 더웠잖아요. 아침에 등교할 때 도윤이는 그 여고생이 교복 입고 양산을 쓰고 할머니처럼 우리 학교를 와요. 야, 저 참 똑똑하다. 여고생이 양산 쓰고 학교 교복하는 등교하는 거 학생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놀라운 하루나 이틀 안 감아도 머리 좀 감고 다니라고 타박하는데 4일이나 일하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이 둘은 굉장히 절친입니다. 그렇지만 날이면 날마다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내려놓는다. 내 친구지만 정말 예쁘게 생기고 비율도 좋은 도윤이는 머리만 잘 감으면 일단 여자 친구가 내가 봐도 예뻐요. 그 눈이 누구 닮았다고 내가 느꼈냐면 아무도 말은 안 해줬지만 패스 영화의 주인공 여주인공 나타사 킨스키가 걔처럼 눈이 생겼어요. 여기 나타사 킨스키를 아는 사람 잘 없었어요. 어디 갔노? 학원에서 도윤이가 인생 처음으로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그 스토리를 썼어요. 성격이 소심하기도 하고 딱히 튀는 얼굴이 아니어서 도윤이에게는 남자친구는 생소했다. 학원에서 서로 몰래 마이쮸를 주거나 쪽지를 쓰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다. 사귄 지 일주일쯤 되는 날 주말인데 약속도 없어서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악 시간에 배운 케벨라 코자라는 노래를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졌다. 케벨라코자 노래 알지요? 딱히 안 부르는 이유가 없으니까 30분 동안 열심히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제일 잘 부른 것 같은 영상을 게시물에 올렸다. 하지만 그 영상을 올려서 안 되는 게시물이 올라가고 1시간 뒤 남자친구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만나서 하는 말이 글쎄 우리가 노래를 못 불러서 정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깨졌어요. 그러니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 남자친구 사귀지 머리 좀 감고 다니라 이 말 하고 싶겠지요. 그렇게 또 내려가 볼까요? 자, 서양 요거는 이제 7개까지 했는데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윤사 첫 시간 있다 가희가
드디어 60일 동안 배운 걸 20시간 학원 나가고 겨울 방학 때 여기서 한번 파보겠다고 2달 동안 독학을 했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공자도 만나고 GPS만 보던 이항도 만나고 해고 가가지고 물 먹고 식겁하고 물도 만나고 이 모든 걸 이제 펼쳐낼 시간이다. 그런데 이번 중간 시험 보면 머리에 공자만 보고 물 맞은 기분 그랬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목이 윤리와 사상 7시간 한 장면 하게 그려지게 잘 쓰네요. 이 증가이하고는 복도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저 시 맛깔나게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맛깔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딱 이러면서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공책을 펼쳐 보여줘요. 얘는 좀 늦게 됐거든. 그때 제 시간이 되고 인간이란 말보다 사람이라 하면 어떨까 이랬더만 바로만 좋았어요. 그냥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대로 해요. 좋지요. 하고 내가 사람 네 말 쓰자고 그래. 그런 꼰대는 아니거든. 네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모두 6년인데 이게 좀 여기에는 줄 바꾸기는 내가 지도 안 했는데 한숨에 읽어지는가? 한숨에 그 짧은 거는 이걸 천천히 맛을 새기면서 읽을 때 길이가 한 편이 짧아요. 한숨에 읽어지는 거, 한숨에 읽기가 숨이 가쁘면 줄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이미지 등이다. 그림, 거기서 그림 이 이미지가 덩이가 한 덩이인가 그 덩어리가 바뀌면은 연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연을 묶어라. 묶고 싶으면 아니면 연을 안 묶어도 시가 된다. 이렇게 지도합니다. 그래서 모두 6년인데 뒤에 세 연을 하나로 연을 묶는 게 어떻게 생각해봐요. 그럼 바꿀까? 생각해봐요.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고쳐서 시작 볼까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안 된다고 누군가는 안 바꾼다 했고 이 모든 걸 이제 펼쳐낼 시간이다. 그런데 중간 시험 범위는 서양부터입니다. 머리에 공자 말고 물 맞은 기분이다. 이게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지도를 하나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주말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재훈이는 그래요. 학교에 너처럼 자전거를 타고 와서 나는 생자전거 타고 얘는 저기 전기자전거를 타고 와서 이제 자전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헬멧 딱 쓰고 자전거 때는 문제가 똑같거든요. 긴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향기가 납니다. 아침 햇살을 금빛 화살을 쏘는 듯하고 노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아침장을 본다. 까치들은 짝지어 노래한다. 나는 따뜻한 바람을 불삼아서 홀로 독서실로 걸어간다. 이제는 쯤 되면 여러분도 저기서 부자행은 무엇을 대목하겠구나 바로 보여야 됩니다. 제 스타일 보이죠? 안 보입니까? 보이죠? 또 내려가 볼까요? 해가 저물어 터벅터벅 독서실에서 나오면 환하게 빛나는 편의점이 나를 반기고 나는 빛을 따라가는 나방처럼 불빛 따라간다. 배고파 성내는 배를 홀로 달랜다. 친구와 말 한마디 못한 나의 주말은 저물어 간다. 이렇게 써왔어요. 딱 보는 순간 나는 이게다. 그래서 주말 가지고 하지 말고 주말 아침만 갖고 한번 써봐라. 뭐라고 때문에 주말 아침과 저녁에 느낀 마음을 잘 담아냈어요.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은데 두 가운데 하나만 써보면 어떨까요? 주말 아침 풍경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노부부가 아침장을 보고 가는 모습을 더 환하게 펼치고 이 노부부가 아침장을 그러니까 노부부들이라 하지 말고 네가 본 노부부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까치도 이연대음 씨가 하면 되겠지요. 봄 향기, 봄 내음 어느 쪽이 더 맛깔나요? 이랬어요. 노부부들이라 하지 말고 이 말 했네요. 한 부분만 딱 붙잡아서 그려내면 좋겠어요.
한 부분은 딱 붙잡아서 아침장을 보고 있는지 손을 맞춰서 아침장을 보고 돌아가는지 장바구니에는 뭐가 들었을지 시제목도 다시 생각해봐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말 아침 긴 겨울이 지났어. 따뜻한 풍경이 나고 아침 햇살은 금빛 화살을 쏘는 듯하다. 주말에 이제 동서실 스타디 아이들로 그야말로 스타디가 아침장을 보고 가는 노부부의 줄어든 손에 들린 시장 바구니 속에는 푸른 대파와 곱게 뻗은 가지와 봄나물들로 가득 차 느껴집니다. 거기에 머물러 제가 직접 시장 바구니 열어보진 않겠지만 파란 하늘을 가르는 까치 두 마리는 꿈이 와서 신나는 듯 사랑을 노래한다. 그렇게 노부부도 사랑 들거리고 까치도 저렇게 사랑을 노래하는데 나는 따뜻한 바람을 벗삼아서 홀로 둠스실로 들어간다. 지가 들었지. 이렇게 건드리만 줘도 농땡이 재훈이도 내가 시 써내라고 시이야기 써내라고 다른 사람 다 써내었을 때 이 시이야기 써라 이거 써야 내가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써요. 시이야기 받아내는데 거의 중간고사 치고 나서 받았는가 그랬어요. 기말고사 치고 나서 기말고사 치기 전에 날씨 좋고 풍경 좋은 주말이지만 나는 혼자서 외롭게 공부만 하러 갈 수밖에 없다. 활기차게 친구, 연인들과 거리를 맴도는 사람들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래도 공부라도 하면 외로움을 잠시 잊겠다. 하지만 공부가 끝나면 외로움은 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친구가 찾아와 이를 바라고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는 수동적인 나의 모습에 불만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치고 나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난 애들은 바쁜데 재훈이가 너무 떠요. 재훈아 니 그때 주말 주말 저녁 그것도 시작했더라. 한번 써볼래 하고 써보겠대요. 그랬더니 시를 써왔어요. 내려가 볼까요? 주말 저녁 터벅터벅 독서실에서 나오면 해는 벌써 저물어 길 모퉁이에 환하게 빛나는 편의점이 나를 비춘다. 나는 빛을 따라가는 나방처럼 홀린 듯 다가간다. 배고파서 내던 배도 이거 안 썼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고 이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먹었나? 아니요. 그럼 뭐 먹었노? 아이스크림. 그거 써야지. 뭐 이제 둘이 머리 맞다고 하니까 바로 달달한 아이스크림 하나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고 어쩌면 막차일지도 모를 마을버스 창가에 앉아 고장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몸을 내맡긴다. 친구와 말 한마디 못하고 외로운 주말이 또 젊네요. 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창작식 발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아직 8시 반은 안 됐네요. 네, 아직. 네. 아까 민서가 창작식 발표 한번 봐봐요. 민서는 시를 쓰면서 좀 잘했다 이러시거든요. 볼까요? 창작시 쓰기 활동에서 멋진 불평, 미안한 마음, 부담 이웃을 주제로 시 3편을 썼다. 아이고, 간단한 소재였지만 막상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 일상의 순간들을 주제로 하였으며 첫 번째 시는 멋진 불평을 주제로 한 보상이라는 시다.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또 자기 이제 매체 언어를 이제 이래서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내 블로그에 올리면 이게 매체 언어입니다. 한 방에 온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언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내가 만들 때 사진, 시와 그림 뭐든지 이래 그것을 갖고 내 이야기를 펼쳐라. 소재는 우리가 이게 내 최종 도달할 곳인데 매체 언어니까 그 매체 언어에 들어갈 채울 내용을 내 창작시로 하려고 시작했 썼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 시 이야기 그래 쓴 거다. 그 시 이야기하고 시화하고 사진 그림 요거 가지고 내 이야기를 내 스토리를 한번 짜봐라. 이렇게 그게 이제 시 창작시 발표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낸 나에게 밤 시간은 보상 같은 순간이다. 늦게 자지 말라는 엄마의 걱정은 알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처럼 느껴진다. 고생하고 와서 집에서 시를 넣는데 일찍 자라고 해서 느낀 불만, 내 상황을 몰라주어서 느낀 서운함, 포옹을 하는 내 심리를 중점으로 글을 썼다. 그 다음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주제로 하였는데 평소에 사과하고 싶었던 일이나
미안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스터디 카페에서 느꼈던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며 하여 스터디 카페라는 시를 썼다. 내려갑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한테 카드를 빌려 스터디 카페에 들어갔다. 자리에 들어와 책을 펴고 인스타를 열었다. 그만 해야지.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 40분을 해버렸다. 오늘은 집중이 안 되네. 폈던 책을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짐을 싸는데 엄마 얼굴이 보였다. 미안한 마음.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집중하지 못했던 하루의 순간을 느꼈습니다. 엄마 카드로 스터디 카페를 결제했는데 공부를 안 해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고 핸드폰을 보며 그래서 지갑보다 엄마의 신뢰를 헛되이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실망과 후회 그리고 반성의 감정을 글로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마지막 시는 우리 주변의 꿋꿋한 이웃을 주제로 하였는데 나는 학원 가는 길에 마주친 한 할머니의 모습을 담았다. 힘들게 돼지를 주우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떠올라 시를 쓰게 되었다. 그 할머니, 학원 가는 길에 가끔 마주치는 그 할머니, 굽은 등에 느린 발걸음으로 낡은 수레를 들고 종이와 박스를 하나씩 모으신다.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조용히 묵묵히 종이를 펴신다.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지만 나에게는 한없이 보인다. 할머니 모습이 좋겠다고 보인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할머니의 모습이 오늘날 문득 크게 다가왔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삶을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시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가 숨어 있는지를 담고 싶었다. 시 이야기도 좋지. 시는 별로. 묵묵히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게 느껴졌고 작고 조용한 존재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샘비는 창작시를 쓰고 나니 일상 속에서 미처 깊게 바라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평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스터디 카페에서의 하루, 집에서의 늦은 밤, 거리에서 마주치는 할머니의 모습이 시를 쓰는 순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면이 되었다.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이게 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솔직한 마음을 담은 자연스러우면서 완벽하게 시가 써졌던 것 같다. 시는 꼭 화려하거나 어려운 표현이 없어도 내 진심을 솔직하게 담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시를 쓰는 일에 그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영역이었다. 앞으로도 다른 시처럼 내 마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 A 주겠습니까? A 줍니다. 100점 줍니다. 그다음 요 하나인데 요민이는 앞에 시는 하나도 없는데 한번 봐요. 어느와 매체 수행 평가가 시를 쓰는 것이어서 평범한 일상 속 경험들 중 한 장면을 골라 그것을 소재로 시를 쓰게 되었다. 이 시 세 편의 글감은 멋진 불편, 미안한 마음, 국단 유시다. 질문. 평화로운 영화 수업 시간. 이것도 대부분 한게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 완성된 시입니다. 나에게 질문이 날아온다. 민기야, 준동사가 뭐야? 순간 교실이 싸해지고 모든 게 나에게 쏠립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겠다고? 이런 것도 보면 좀 심각한데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콩콩 뛴다. 근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다. 모르니까 학원을 다니는 선생님 이렇게 불평을 뱉었어요. 요게 시화 그린 겁니다. 저게 얼굴이 빨개진 지고 앞에 선생님이 저게 인상을 찌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시화를 그렸어요. 첫 번째 시는 내가 영화학원에서 겪었던 한순간을 담았다. 내가 개념을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서 지적하셔서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을 담았다. 선생님의 질문하고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학원은 모르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니는 것인데 마치 모르는 것이 잘못처럼 느껴져서 억울했다. 이 기억이 오를 때마다 혼자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토해냈었는데 그 불만을 이 시로 표현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선생님이 꺼내지 못했던 말을 대신 적은 것이다. 이 시를 통해 그날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고 싶었다. 그 다음 인형입니다. 자기 집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학원 가기 30분 전 미안한 마음 그것지금 밀린 숙제를 펼친다. 그때 강아지가 입에 인형을 물고 다가온다. 애써 못 본 채 해보지만 애타는 눈길이 느껴진다. 딱 강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놀아줘. 나는 다시 숙제를 펼친다. 또다시 느껴지는 눈길.
이번엔 인행을 툭 내려놓는다. 그 인행이 내 마음에 톡 걸린다. 저희 집 강아지 인행 물고 있는 거 사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 봅니다. 두 번째 시는 강아지랑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한순간을 담았다. 숙제를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강아지 눈길을 못 본 채로 결국 강아지가 인행을 늘어놓는 실망한 듯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강아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눈빛과 행동으로 많은 감정을 전한다고 생각한다. 놀아주지 못했을 때 강아지의 조용한 실망이 느껴져 미안한 마음이 오래 남고 이 미안함을 서러움에 내려놓는 듯한 인행이 내 마음에 걸려 있다고 표현된다. 또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이 오래 남는다는 의미를 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바쁜 일상 속에 쉽게 외면해버리는 존재에 대한 죄책감을 담았다. 존재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학교 때 학교길에 육교를 지나가며 저 멀리 검은 행치 하나가 보인다. 그 사람이다. 언제나 패딩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웅크려서 고개를 푹 숙인 모습. 겨울에도 여름에도 낮에도 밤에도 늘 같은 모습.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조용히 지나간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왜 늘 그 자리에 있을까?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 요게 그 사람이 있는 사진 운동장 앞에 있는 플러스 앞에 있는 육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자기 그 이야기에 찍어 올렸어요. 세 번째 시는 내가 중학교 때 학교길에 자주 지나가던 육교에서 한 사람을 본 순간을 담았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묵혀 앉아 있었는데 패딩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낮에도 밤에도 늘 그 모습이어서 기억에 남았다. 가끔 옆에 짐 같은 게 있는 걸 보면 노숙자 같았지만 구걸을 하거나 말 거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옆을 지날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 조용히 지나쳤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어서 그랬다. 그 사람 앞을 지나쳐 갈 때마다 궁금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왜 늘 그 자리에 있을까? 지금도 거기 계실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 시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그 모습밖에 없어서 직접 설명하기보다 내가 봤던 그 모습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쓴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무리가 한번 들어봐요. 요거 해주세요. 여기에 캔바의 마무리가 봅시다. 예. 시간을 가져가요. 잠이 먼저. 괜찮습니다. 맛보기 1시간 꼭 받겠습니다. 첫째 시간. 그 다음 둘째 시간 시를 쓰고 대물림하고 못하면 카톡으로 하고. 그래서 셋째 시간에 시 이야기 또 시 쓰고 다 된 사람 시 이야기 쓰고. 그렇게 한 4시간쯤 지나니까 시 하나 끝났어요. 나중에 가니까 바쁘더라고요. 시 3배 쓰기 할 때 괜히 했다 싶더라고요. 평가 계획에 그런 게 해놨기 때문에 고치도 못한대요. 그래서 좀 뒤에 갈수록 서둘렀어요. 대먹이 시 맛보기하고 시 쓰고 대먹임하고 시 이야기 쓰고 창작시 발표하고 했는데 이 가운데 내가 힘주어 말하고 싶은 거는 대먹임 이야기예요. 안내입니다. 그 대먹임에서 우리가 요거 말고도 수없이 많겠지만 챙겨야 할 것을 단출해 보았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자리입니다. 어느 때 하나 두 개 들어가요. 어느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씁니다. 지금 막 그 일을 겪는 듯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읽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은근하기 마련입니다. 시 끝에 군말을 늘어놓지 않았는가 교훈 다짐 성명 마지막 한 줄이나 두 줄을 가리고 읽어보자. 읽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문드득이 많은 겁니까? 또 넘어가 볼까요? 내가 넘깁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했는데 장면이나 상황을 더 그렸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18번 경우의수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했죠. 나만 못 보고 나만 본 거. 전에 못 보고 지나쳤는데 이때 눈에 쏙 들어온 거. 이거 할 때 대북이 갈 때 내가 보여주는 시가 있어요. 양산 조산초등학교 한번 떴습니다. 이걸 내 자주 보여줘. 애들 할 때. 나는 이 시가 참
이래 하는데 다가간다. 한번 봐봐요. 학원 마치고 집에 갈 때 나는 9번 버스를 탄다. 다이소 앞 정류소에 서서 다리를 떨면서 기다린다. 빨간 거 한번 봐봐요. 길 건너편에는 고양이 한 마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뒤진다. 할머니들이 마른 고추부대를 발밑에 두고 버스를 기다린다. 하늘은 어두워오는데 버스는 언제 오나 기다린다. 딱 시간이 멈춘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태규는 6학년인데 이렇게 전문 시인처럼 김선우처럼 백승처럼 이렇게 펼쳐내는 힘이 어디 있을까? 나는 이래 시쓰기를 글쓰기를 할 때마다 내가 가르치려 하는 것은 말장 거다. 아이들 속에 저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할 때마다 깨달아요. 그걸 톡 건드려주면 그냥 나온다. 고개를 왼쪽으로 고양이처럼 3회씩 돌리니까 앞에도 고양이 있고 이미지가 쫙 이어집니다. 전문 시인도 이렇게 이미지를 못 이어가지고요. 파란색 몸통에 그냥 버스가 안 옵니다. 파란색 몸통. 내가 파란색을 그렇게 파란색이 나타나야 우리 버스거든. 아예 아니면 이거 못 잡았네요. 9번이라는 숫자가 눈에 띈다. 버스가 아니고 9번. 파란색 9번.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거죠, 나는. 이제 집에 가서 놀 수 있다. 늘 가는 그 길입니다. 늘 서 있는 그 정류소입니다. 그날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멈추니까 시간 나왔다. 이렇게 멈추었어. 머물러서 장면을 그리고 합니다. 한자말과 우리말 가운데 정말 맛이 좋구나. 이거는 내가 어떨 때는 그만 이거 바꿔 이래 할 때도 있습니다. 미소, 웃음, 이도 좀 해. 이래 할 때도 있습니다. 락을 살려서 줄을 긋고 한 부호에 이루어지는 그림, 머릿속 그림이 그러면 이미지 덩어리가 이미지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 되어 연구분을 했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도 제공했습니다. 시도하고 사실은 너무 말고 교실 이야기하고 그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5분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남았네요.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 인간 교육이 문제다. 글쓰기보다도 아이들을 지키고 가는 교육이 문제다. 내가 40년 동안 아이들과 살면서 여기에 정신을 한마디만 여기에 내가 통 정신을 쏟아서 여기에 미친 까닭입니다. 유덕선이 말씀입니다. 난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보다 이 말을 늘 새기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거 다 하지 말고 내려가 봅시다. 조금씩. 요거 아까 시야전 했다고 했죠? 네. 그 시야전 또 내려가 볼까요? 사진만 또 내려가. 이렇게 쭉 그렸습니다. 오, 저 뒤에까지 그려졌거든요. 또 내려가 봅시다. 여기 한 편 한 편 보면 이렇게 시야를 그렸어요. 네. 또 내려가 볼까요? 특쿠키 하는 이거. 네, 지금 이렇게 내가 문집을 엮었는데 이 문집이 그대로 보도출판사에서 시집되어 나왔어요. 시 한 편도 안 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올까요? 그 시 문집 만들고 자기 창작시 그 국어 시간에 많이 요번에 신인류사랑에 보면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교실에 보면 중보 이야기 나와요. 그 중보가 자기 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아빠 지갑이라는 시를 썼다. 발표도 하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학교 뒤에 있는 배산에 애들 데리고 갔는데 마침을 가져오라 안 해라고 마침을 하나 가져오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기차놀이 하듯이 좀 실 수도 있어요. 또 내려가볼까요? 그렇게 친구 등에다가 대고 또 내려가볼까요? 진달래가 이렇게 피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은 웃음이 원래 많아요. 또 내려가 볼까요? 또 내려가 볼까요? 네, 자, 천천히 내려가 봅시다. 내하고도 이래 사진 찍자고 해서 내가 찍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때가 아이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이렇게 산에 데리고 가면 이게 좋아요. 교장선생님은 또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거는 같이 안 볼까요? 애들 데리고 경남여고 있을 텐데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했어요. 그래, 그 오사카, 나라, 도쿄, 교토 그 세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교토에 있는 오지사 대학에 가서 일본의 3대 명문대학입니다. 윤동주와 이육서가 다니는 윤동주와 김지영이 다니는 학교. 그 경남여고는 전통적으로 돼가지고 100년쯤 되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을 어찌나 간섭을 해가 안 하고 하는지. 내가 그때 있을 때 다른 학교는 다 운동화 신고 이래 패딩도 뭐 알록달록 다 되는데 경남여고는 검은색 아니면 잿빛색 신발도 단화 흰 양말은 겨울에도 흰 양말 반 접어가지고 딱 목 접어가 그래 신고 다니라 했어요. 애들이 이 당돌한 2학년들이 교장선생님한테 따져요. 내 이래 단화 신고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발목 불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래 야그 말을 내가 어떻게 좀 통쾌하든지 이 학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내 기억합니다. 애들 데리고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뭐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오면서 우리 이야기하는데 일본에 그 호텔에 집에 연하니까 그 2인 1식 그 콧구멍 모양 호텔에 시내에 집에 연하는데 애들 그 안에 있었나 해요. 그러니까 다 나와서 밖에 호텔 밖에 나와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다른 방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이 항의를 하니까 내한테 지도교사한테 전화가 다 와요. 일본말을 내가 알아들어야죠. 스미마셍 했다가 스마미셍 했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기도 좀 해라 이 말인데 예 알겠다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래 하다가 했는데 의사가 왔어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을 때는 참 감당 못합니다. 애들이 내보고 쌤 같이 타자 해가 한 바퀴 타고 나니까 내가 빙 돌아버렸어요. 360도 도는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나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애들 온데간데 없어요. 어찌나 느렸지. 나 공짜 다 탈 수 있는데 나도 저도 다 공짜 다 오만 개 다 탈 수 있고 하나도 못 탔어요. 머리가. 그런데 도시사대학 갔는데 정말 거기 가니까 건물이 된 건물 맛이 그대로 나고 높은 건물도 없어요. 이래 작은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구나. 평지에 이렇게 봉길을 걷는데 윤동주 12옆에 이렇게 늘어진 벚꽃나무가 피어 있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 이래 교복을 입고 김남주가 아까 이야기했죠. 교복을 입고 교복을 갖고 오라고 해요. 요 갈 때는 너무 학교 방문이니까 딱 교복 입고 단화 신고 가야 돼요. 그 밑에 사진 한번 봐요. 어째 그 교복을 어떻게 입고 이래 교복 다 입혀가지고 이래 가요. 다른 학교 이래 안 갑니다. 다 자유복인데. 그래 이래 가는데 경민이가 선생님 윤동주 시 하나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 내가 어째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좋은 생각이다. 근데 내만 하면 재미없잖아. 내가 한 줄씩 할 테니까 따라 읽어라. 딱 떠오르는 시가 진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봅시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데 종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데 빗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빗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실을 넣고 그 봄볕이 내리쬐는
도지사대학 캠퍼스를 그렸던 그 기억을 내만 잊을 수 없을까요? 아이들도 가끔 올리지. 이 따뜻한 기억 하나가, 이런 아이들과 지낸 그 따뜻한 기억 하나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또 세상이 나를 버린다 싶을 때, 그럴 때 믿고 쓸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왜냐? 내가 교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아이들과 지냈던 그런 따뜻한 기억이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아이들도 안 그럴까? 이런 기억이, 이런 장면이 아이들과 시선은 이호덕 선생님이 그 1학년 아이들을 들고 까꿀로 어떻게 써요? 하던 그 한 장면이 이호덕 선생님을 40년 동안 정신을 팔게 한 까닭이 그 까닭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사하는 맛이고 사는 재미다 그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 질문하지 말고 질문하면 내가 또 말해야 되잖아요. 가장 그래도 가장 기가 말하라면 뭘 말하고 싶은지 세 사람만 들어봅시다. 세 사람 손 들어주면 너무 고마워. 예, 장다정 선생님. 크리스마스 때 시와 그렇게 전교생 다 더럽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의 시기를 받지 않으셨나요? 왜 별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만 옆에 선생님들은 별로 관심을 안 보였어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멋지. 네, 고맙습니다. 또한 사람 오늘 이야기 중에 예. 물론 저번 퇴임식 때저 부산 잔치에서도 얘기는 뭐 좀 비슷하게 드렸지만 예. 저는 그 선생님이 그 생긴 대로 살아야지라는 예. 시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연제봅니까? 그다음에 예. 경남여고 시집도 있고 예. 버림받은 성적표, 네, 그건 부산고등학교. 네, 부산고 이런 것을 좀 재밌게 잘 봤었고 선생님께서 그 글감으로 멋진 불평이라든지 그게 가족 간에 아니면 교사 간에 학교에 친구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라는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네. 저희 모둠에서 소개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아이들 시와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하신 아이들의 불평과 그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저한테는 좀 뭐랄까 제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멋진 시입니다. 아, 예, 글감이 좋았다. 글감이 와닿았다. 그거 시화전 한 게 인상 깊었다. 마음에 남았다. 또 한 사람만 더 들어봅시다. 아, 김재식 선생님 듣고 그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그 부장님 선생님께서 하실 수 없는 말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모든 바탕에 사실 깔려 있는 게 부장님 선생님께서 예전에는 자주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셨는데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이 잘 없어요. 저는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부산에 같이 공부할 때. 모르겠어요. 둘이서 있었던지 부산에서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한테 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그 말을 내가 아무한테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마음은 맞기도 맞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배운 데서 발표할 때 우리 글씨 선생님들이 하셨던 그 한 문장,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문장 소개할 때도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죠. 아무한테나 하는 말은 네. 그 말을 내가 밑상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제 좋은 지도 방법을 얻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바탕에 그런 마음을 가지어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이 하셨던 만큼의 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게 잘 안 되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계속 바라보시는 내내 아이들 글을 얘기하시는 내내 아이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걸려있는 그 선생님의 얼굴이 그때 보면 정말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순간순간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구나. 네,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방법에 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담는 마음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읽어주시는 분이 김구민 쌤 하신 말씀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시간 없지만.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선생님이랑 오래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마음에 딱 걸렸던 말이 시가 된다 안 된다 이 문장이 항상 늘 마음에 좀 걸렸거든요. 아이들이랑 사는데 우리가 시 작품 하나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닌데 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툭 걸렸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말이 사실은 네가 하고 싶은 걸 진짜 또렷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이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가 된다 안 된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 얘기를 그 많은 그 수업 들어가는 아이들 얘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려주실 때 선생님 아까 말한 그 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관계 진짜 사람 사는 모습 그게 느껴져서 너무 내가 구자선생님 참 모르는구나. 예, 하나도 모르는구나. 진짜 우리 만난 지 20년이 다 됐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이 퇴직하시니까 이 말을 재직쌤이 눈물이 났었잖아요. 지난번 우리 책 잔치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사실은 남겨지는 거 험한데 이제 우리밖에 없는 거 남겨지고 어떤 때는 선생님들 이제 사정이 있어서 나가시지만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떠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뻐요. 네. 잘 가세요, 선생님. 그리고 아까 봉편씨 눈부셔서 눈물 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문장이 저는 선생님 모든 시간이 참 눈부셔가지고 눈물이 나네요. 기쁜 눈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